안녕하세요. 겉으로는 단정하고 모범적인 삶, 남들에게는 존경받는 자리, 가족에게는 믿음직한 가장. 하지만 단 한 번의 선택이 그리고 설마 괜찮겠지라는 안일함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디까지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체면을 지키려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 남자의 추락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시작된 은밀한 일탈, 우연이라 믿었던 만남, 그리고 어느 날 걸려온 한 통의 전화. 그 전화 한 통이 가정도, 직장도, 명예도 모두 집어삼키기 시작합니다. 작은 돈으로 끝날 줄 알았던 협박은 끝없는 욕으로 이어지고, 지키고 싶었던 비밀은 가장 지키고 싶었던 사람들에게 먼저 도달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앞으로도 이런 실화 같은 충격 스토리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체면이라는 가면 뒤에 숨었던 한 남자의 가장 치명적인 하루가 시작됩니다. 김도현은 58살, 서울 외곽의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한 국어교사였습니다. 항상 단정한 셔츠, 반듯한 넥타이, 정갈한 말투. 학부모 상담에서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선생님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교무실에서는 조용하지만 책임감 있는 중견 교사로 통했습니다. 집에서는 세 딸의 아버지이자 한 여자의 남편. 겉으로 보면 흠잡을 데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매달 두세 번 그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장소를 찾았습니다. 도심 번화가에서 조금 떨어진 골목 안, 간판이 크지 않은 태국 마사지샵. 처음은 단순한 피로 때문이었습니다. 야간 자율학습 감독과 행정 업무, 시험 기간의 긴장감. 어깨와 허리가 늘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공간은 단순히 근육을 푸는 곳 이상의 의미가 되었습니다. 은은한 조명, 낯선 향의 오일 냄새, 이국적인 음악. 일상의 자신과는 다른 사람이 되는 기분. 그날은 새로운 직원이 들어온 날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색하지만 또렷한 한국어.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태국 여성. 밝은 표정과 과하게 친절한 태도. 도현은 괜히 시선을 바로 두지 못했습니다. 오늘 처음 오셨어요? 아니요. 몇 번 왔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단골이네? 오빠처럼 편하게 해줄게. 오빠라는 호칭이 낯설게 귀에 남았습니다. 그는 순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혹시 누가 듣지 않았을까 하는 불안. 하지만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마사지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지나치게 가까운 거리에서 말을 걸었습니다. 어깨 많이 뭉쳤네? 스트레스 많죠? 손길이 이어질수록 도현의 심장은 이상하게 빨라졌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냥 마사지다. 다른 생각하지 마. 그러나 그녀는 자꾸 말을 걸었습니다. 오빠는 무슨 일해? 그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학교에서 일합니다. 선생님? 그녀는 눈을 크게 뜨며 웃었습니다. 와, 선생님 멋있다. 그 말 한마디가 그의 마음을 묘하게 자극했습니다. 존경받는 위치, 점잖은 이미지, 그런 자신이 이곳에 누워있다는 사실이 묘한 긴장을 만들었습니다. 마사지가 이어지는 동안 그녀는 필요 이상으로 다정한 말투를 유지했습니다. 긴장 풀어요, 오빠. 여기선 아무도 몰라.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아무도 모른다는 안도감, 들키면 안 된다는 공포. 그 두 감정이 뒤섞이면서 심장이 점점 크게 뛰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교사다. 이건 위험하다. 그만 와야 한다. 그 생각과 동시에 한 번쯤은 괜찮지 않을까? 스스로를 설득하는 목소리도 함께였습니다. 마사지가 끝나고 계산을 마칠 때 그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와요, 오빠. 눈을 마주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차에 올라타서야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죄책감과 묘한 흥분,
안도감과 두려움, 서로 상반된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는 핸들을 잡은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그녀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여기선 아무도 몰라.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정말 아무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누군가 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그날 이후 김도연은 스스로에게 몇 번이나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가자.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어깨 통증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그곳을 떠올렸습니다. 조용한 마사지실, 낯선 향, 그리고 일상과 분리된 또 다른 공간. 그는 결국 다시 예약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신입 직원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오늘 새로 들어온 친구예요. 문이 열리고 들어온 여성은 전과는 또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어린 얼굴, 맑은 눈, 그러나 태도는 능숙했습니다.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시선은 정면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처음 봐요. 오빠 단골이라 들었어. 오빠라는 말이 또다시 귀에 맴돌았습니다. 그는 순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냥 피로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그녀는 웃었습니다. 알아요. 여기 오는 사람 다 그렇게 말해. 그 말은 가볍게 던진 농담 같았지만 묘하게 날카로웠습니다. 마사지가 시작되자 그녀는 유독 말을 많이 걸었습니다. 선생님이라며? 학생들 많겠다. 그럼 스트레스도 많겠네?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말하는 거 보니까.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도연은 이상한 불안을 느꼈습니다. 정보가 너무 쉽게 오가는 느낌. 하지만 그 불안은 곧 다른 감정에 밀려났습니다. 그녀는 필요 이상으로 가까운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일반적인 마사지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았지만 자세가 바뀔 때마다 숨결이 느껴질 만큼의 거리. 긴장 풀어요. 속삭이듯 낮은 목소리. 그는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건 위험하다. 하지만 몸은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직원들과 달리 끊임없이 반응을 살폈습니다. 지금 편해? 여기 좋아? 대답을 유도하는 질문. 그는 짧게 내라고 말했지만 목소리가 건조하게 갈라졌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얼굴 빨개졌어.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부끄러움과 긴장,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흥분이 뒤섞였습니다. 마사지가 끝날 무렵 그녀는 마지막 스트레칭이라며 자세를 바꾸게 했습니다. 천장을 보고 누우라고 하면서 갑자기 도연의 허리에 올라 앉았습니다. 그녀의 부드러운 하체 도연의 허리와 아래쪽에 밀착되었습니다. 순간 헉하고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그런 도연을 보고 싱긋 웃으면서 다음 동작을 바로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상체를 도연의 맨살만 있는 상체에 겹쳐서 누웠습니다. 뭐 하는 거야? 마무리 서비스야. 농담처럼 말했지만 분위기는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풍만하고 부드러운 상체가 도연의 맨살에 닿았습니다. 봉긋하고 뭉클한 느낌의 젊은 시절로 되돌아간 것 같은 욕정을 느꼈습니다. 그녀도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도선은 그런 그녀의 호흡을 느끼며 흥분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도연의 중요한 부분이 반응했습니다. 그녀는 도연의 그 솟구치는 반응을 느끼며 웃었습니다. 오빠 몸은 여전히 20대네. 도연은 눈을 뜨지 못한 채 심장이 요동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몇 초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경고등이 울렸습니다. 그만 일어나라. 그러나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이성은 이미 한 발 늦어 있었습니다. 모든 과정이 끝났을 때 그는 쉽게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호흡이 거칠어졌고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 앞에서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와, 오빠.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차에 올라탄 그는 백미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교사, 아버지, 가장, 그 모든 단어와 조금 전 그 방 안의 자신이 도저히 겹쳐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또다시 예약을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이 자신을 어디로 끌고 갈지 아직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김도현은 교무실 맨 끝 창가 자리에서 학생 생활 기록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빨간 펜으로 한 줄 한 줄 기록을 수정하며 이 학생은 성실함이 돋보임 같은 문장을 정리하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문장 하나도 함부로 쓰지 않는 교사, 30년 가까이 교단을 지켜온 사람, 학부모 상담에서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인 적 없는 사람. 그의 인생은 단정했습니다. 그래서 더 무너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번호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김도현 선생님이시죠? 목소리는 낮았고 지나치게 담담했습니다. 네. 누구십니까? 어제 마사지샵 방문하셨죠? 그는 순간적으로 숨을 들이마신 채 멈춰버렸습니다. 교무실 형광등이 눈을 찔렀고 주변 소음이 갑자기 멀어졌습니다. 옆자리 교사가 커피를 마시는 소리까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잘못 거신 것 같습니다. 영상 보내겠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곧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영상 파일. 그는 한참을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지 못한 채 20초, 30초. 설마 아니겠지. 결국 눌렀습니다. 화면에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마사지실 내부 편집된 장면들. 실제 상황과 맥락은 모두 잘려나가 있었고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좋은 장면들만 이어 붙여져 있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습니다. 곧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학교 홈페이지 주소, 학부모 단톡방, 지역 맘카페. 어디가 좋습니까? 그의 심장은 귓가에서 뛰고 있었습니다. 얼마를 원합니까? 500만 원. 오늘 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500만 원. 그 금액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모범 교사라는 간판값이었습니다. 아빠라는 이름값이었습니다. 그날 퇴근길 차 안에서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잔액 1843만 원. 그는 이체 금액에 500만을 입력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 숫자를 2번이나 지웠다가 다시 쳤습니다. 지금 보내면 끝이다. 송금 완료. 그는 운전석에 앉은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10분 뒤 메시지가 왔습니다. 1차 삭제 완료. 1차. 그 단어가 가슴에 걸렸지만 그는 애써 무시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업종이 울리기 직전이었습니다. 휴대폰이 또 진동했습니다. 새 영상. 이번에는 자막이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현직 교사, 부적절한 행위. 그의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곧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2차 삭제 2천만 원. 어제 끝난 거 아니었습니까? 그건 원본 일부. 편집본은 별도. 교실 문 밖에서 학생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생님, 들어가도 돼요? 그는 급히 화면을 끄고 말했습니다. 그래. 하지만 수업 내용은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칠판에 쓰던 글씨가 삐뚤어졌습니다. 학생 한 명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그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괜찮다.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날 그는 적금을 해지했습니다. 아내와 여행 가려고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2천만 원 송금. 잔액 123만 원. 그는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마지막이다, 제발. 그러나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그의 학교 이름, 담당 반, 교감 선생 이름. 오늘 3천만 원. 안 보내면 학부모 단톡방.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눈앞이 어두워졌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실제 해킹인지 허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확인할 방법도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는 은행 창구에 섰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최근 대출이 많으신데요? 급합니다. 짧은 한마디. 자존심이 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신용대출, 카드론, 보험약관 대출, 모든 한도를 긁어 모았습니다. 2,980만 원. 송금 완료. 그는 은행을 나와 길가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햇빛이 쨍했지만 온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이제 끝이다. 하지만 또 메시지가 왔습니다. 안에 통장도 있죠? 그는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가족. 그 선을 넘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그는 밤마다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혹시 유포됐는지 검색했습니다. 학교 홈페이지를 수십 번 새로 고침했습니다. 마지막 협박은 잔혹했습니다. 오늘 밤 12시 5천만 원. 안 보내면 가족 단톡방. 그는 남은 보험 해지금, 카드 현금 서비스 모든 것을 모았습니다. 4,120만 원. 이게 전부입니다. 제발. 답장은 짧았습니다. 고생했어요. 앞으로는 바르게 사세요. 그 문장은 비웃음이었습니다. 며칠간은 조용했습니다. 김도현은 그 침묵을 희망으로 착각했습니다. 모든 송금이 끝났고 더 이상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밤 학교 홈페이지를 확인했고 지역 커뮤니티를 검색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화면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막았다 끝났다. 그러나 그 안도는 너무 일렀습니다. 어느 날 저녁 거실에서 TV 소리가 잔잔히 흐르던 순간이었습니다. 막내딸의 방에서 갑자기 비명이 터졌습니다. 아빠. 그 비명은 단순한 놀람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가 무너질 때 나는 소리였습니다. 도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가 달려갔을 때 막내딸은 침대 위에 앉은 채 휴대폰을 떨어뜨린 상태였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눈은 공포로 커져 있었습니다. 이거 뭐야?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화면에는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편집된 화면, 왜곡된 자막, 그리고 분명히 자신의 얼굴. 도연은 숨이 멎었습니다. 그 순간 아내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왜 그래? 막내딸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아빠야. 아내의 시선이 화면으로 향했습니다. 영상은 끝까지 재생되었습니다. 짧은 침묵, 공기가 얼어붙은 것처럼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게 뭐야? 아내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안에 담긴 충격은 분명했습니다. 그때 큰딸과 둘째 딸도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막내딸은 울면서 휴대폰을 넘겼습니다. 셋의 시선이 동시에 화면에 꽂혔습니다. 그리고 세 명의 표정이 동시에 무너졌습니다. 둘째 딸이 먼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지 이거 합성이야 그렇지? 아내는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말해. 그의 다리가 힘없이 꺾였습니다. 그는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협박을 당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마사지샵 방문, 영상 촬영, 협박, 송금, 대출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돈은?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 보냈다. 얼마나? 거의 전부. 그 순간 큰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전부가 얼마인데? 적금 대출 다 합치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 돈 다 없어?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방 안에서 무너진 것은 영상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신뢰였습니다. 딸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실망과 배신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막내딸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왜 신고 안 했어? 왜 혼자서?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체면. 그 단어가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있을까? 그가 지키려 했던 것은 결국 아무것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미 학부모 단톡방에 영상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편집된 영상과 함께 익명의 글. 이 학교 교사 맞나요? 교무실은 술렁였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퍼졌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교실 문 앞에서 멈춰 섰고 들어오지 못한 채 웅성거렸습니다. 한 학생이 속삭였습니다.
진짜야? 도연은 교단 위에 서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선이 무거웠습니다. 교장은 그를 불렀습니다. 김 선생, 상황이 심각합니다. 짧은 면담, 직위해제, 며칠 뒤 징계위원회. 결과는 파면이었습니다. 30년 교직 생활이 문서 한 장으로 끝났습니다. 교무실 책상을 정리하며 그는 이름표를 손에 쥐었습니다. 동료 교사들은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어색한 침묵만이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학교 정문을 나설 때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완전히 밖으로 밀려났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딸들은 각자 방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식탁에 앉아 있었지만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 그는 말했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해결돼?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녁 식탁은 비어 있었습니다. 딸들은 함께 먹지 않았습니다. 막내딸은 방문을 조금 열고 나왔다가 도연을 보자 다시 문을 닫았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이 칼처럼 가슴을 베었습니다. 그는 거실에 혼자 앉아 통장 내역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500만원, 2000만원, 2980만원, 4120만원. 숫자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그 숫자 하나하나가 가정의 균열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방 안에서는 딸들의 울음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도연은 거실 바닥에 앉아 고개를 감싸 쥐었습니다. 내가 왜?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체면을 지키려다 가족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돈을 지키지 못했고 직장을 지키지 못했고 무엇보다 가족의 눈빛을 잃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크게 울었습니다.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울음이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에서 그는 자신의 선택이 만든 잔해 속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협박이 절대 한 번의 송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돈을 보내는 순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요구와 더 강한 압박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만 보내면 끝나겠지라는 생각은 가장 위험한 착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체면과 두려움 때문에 침묵하는 선택이 얼마나 큰 파국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도 드러냅니다. 알려질 것이 두려워 혼자 감당하려 했던 판단은 결국 더 많은 사람에게 더 큰 상처로 돌아왔습니다. 몸 캠피싱은 개인의 도덕성을 평가할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입니다. 피해자는 숨을 존재가 아니라 보호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혼자 해결하려는 선택이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용기는 상황을 되돌릴 수 있는 첫걸음이 됩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추가 송금을 멈추는 것입니다. 돈을 보내면 요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고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 다음으로는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계좌 정보, 전송된 파일 등 모든 증거를 삭제하지 말고 보존해야 합니다. 즉시 경찰청 사이버수사대나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을 통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이 빠를수록 2차 유포를 막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기관을 통해 영상 삭제 지원과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이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사실을 알리고 함께 대응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피해를 줄이는 길입니다. 부끄러움보다 안전이 우선입니다. 침묵보다 신고가 해결에 가깝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대응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추락담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현실 범죄의 경고입니다. 두려움 속에서 혼자 선택하지 마십시오. 신고가 늦을수록 피해는 커집니다.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분들이 이런 범죄의 위험성을 알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